안녕하세요, 행주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곰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에 이렇게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런 병동을 포기하면서 이제 병동을 접으면서 이제 병원 이전을 계획을 하고 이제 병원 이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경 쓸 일이 아무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영상을 찍지 못했다는 좀 그런 핑계 아닌 핑계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 진료실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료실도 이제 저한테는 한 16년 정도 된, 16년 차죠. 16년이 된 공간인데요. 참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 행주가족 여러분들은 이 진료실이 되게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새롭게 이주하는 병원의 진료실은 이제 여기보다는 좀 더 널찍하고 또 대기실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최대한 없게끔 좀 넓게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영상을 이렇게 오늘 이 진료실에서 마지막으로 찍으면서 의미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드렸던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들 중에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병원 자료실처럼 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게 되는 말들이나 또는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은 좀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주제별로 설명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영상이니만큼 제가 이 진료실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잔소리 3가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많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일단 잠을 잘 자기, 그리고 2번째는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본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운동하기. 이 3가지 잔소리를 제가 가장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잠에 관련된 잔소리는 제가 볼 때는 안 들어본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그때마다 좀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 찾아보십시오. 이런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 진료실에서 16년을 마감하는 이 진료실에서 마지막 영상은 잔소리 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잠을 잘 잔다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잠자는 시간 안에 자정에서 새벽 4시라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왜 자정에서 새벽 4시라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 자정에서 새벽 4시라는 시간 동안에만 두뇌세포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또 노폐물이 제거되는 등 이런 두뇌 기능의 회복이 딱 요 4시간 동안에만 일어나요. 5시, 6시에 자는 잠은 이건 안 일어납니다. 요것도 이제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전자현미경으로 뇌를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의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전에는 모르던 사실이에요. 딱 그 자정이 되기 시작하면 뇌세포가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약간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뇌세포 사이사이에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뇌척수에게 순환을 하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특히나 이런 제거하는 노폐물 중에서 타우프로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의 수면을 얼마나 못 잤느냐가 평생 누적이 돼서 유전자 감수성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은 치매가 생긴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라는 수면 시간은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그 수면의 노화가 시작되는 수면이라는 것은 노화가 됩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잤던 사람은 그 시간이 되면 잠이 시작되는 거는 가능해요. 수면의 시작은 노화가 되지 않습니다. 수면의 시작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면의 유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면의 유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분절이 많이 되고, 아예 정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초저녁에 잠깐 잤다가 밤새 깨 있다가 아침녘에 잠깐 자고, 또 그러니까 또 낮에 피곤하니까 낮에 꾸벅꾸벅 졸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두뇌 기능들도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노인의 문제이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기도 하고, 도시 생활을 더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머리 쓰는 직업이 더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욕심이 적은 사람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머리 쓸 일이 많아요. 머리 쓸 일이 많은데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런 영양제도 없고요. 다른 게 없습니다. 참 잘 자는 것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는 두뇌가 싱싱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수면 패턴을 망가뜨리고 밤낮을 바꿔서라도 버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두뇌 기능이 좋은 사람보다는 두뇌 기능이 떨어졌을 땐 내가 뭔가 말을 하거나 내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내가 뭔가 선택을 하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 스스로 비교하더라도 내가 두뇌 기능이 좋을 때랑 두뇌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도 행동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판단도 그렇게 골똘히 생각 내려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유달리 드러나는 부분이 우리 사회생활에서 어떤 부분이냐? 대인관계예요. 대화할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몸짓 제스처를 취하고, 행동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상황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나는 사소하게 내린 판단인데 그게 씨앗이 돼서 나비 효과처럼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젊으신 분들도 두뇌 기능을 나의 한계 내에서는 최대로 그래도 베스트 컨디션으로 유지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의 이 새벽 시간에 깨어있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잠을 잘 자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버릇을 만들어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 자는 거, 불안하고 예민하고 긴장을 풀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럼 약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항상 일정한 시간에는 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잠을 잘 수 있는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자정에서 새벽 4시가 수면 시간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잠을 자기 시작하는 하루 일과를 좀 마감하는 시간도 비교적 자정 전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몸이 내 주인은 요 시간에 자서 요 시간에 깨나 보다. 그러면 주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몸을 수리하고 복구하고 에너지도 충전시키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이 언제 자는지 몰라.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 어쩔 땐 낮에 자고 어떨 땐 밤에 자고 어쩔 땐 늦게 자고 어떨 땐 일찍 자고 어쩔 땐 늦잠 자고 어쩔 땐 일찍 일어나고. 이게 불규칙해지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잠을 잘 때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리, 복구, 충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몰아서 잔답시고 어느 하루 많이 잡아야 그렇다고 해서 피로가 금방 회복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것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게끔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밤낮을 어쩔 수 없이 바꾼다든지 또는 새벽 2시나 이렇게 돼야지만 잠을 잘 수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사실 이렇게 진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최대한 그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의 시간 중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특히 수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그래도 최대한 도와드리면서 이제 저도 조언을 드리죠. 길게 보면은 좀 주간에 일하고 좀 야간에는 쉴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젊으신 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또 뭐 안타깝긴 하지만 특히 나이가 드셔도 그렇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게 힘드신 분들은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고,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 자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몸에다가 이제 각인을 시키기 위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일정한 시간에 자는 거, 일정한 시간에 깨는 거. 요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젊으신 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드려요. 그 다음날 휴일이라고 늦게 자도 되겠다. 쉽게 말하면 새벽 몇까지 이렇게 깨 있다가 자도 되겠다라는 마음도 사실은 접어야 되는 거고, 또 다음날 좀 늦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냥 늘어지게 자보자. 사실 이런 마음도 사실 우리 몸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몸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떤 절제력과 자제력도 같이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더 그런 부분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참 지키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분들한테도 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좀 잔소리쟁이가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은 6시간 이상은 주무시는 거. 가끔 가다 보면은 뭐 나는 3시간만 자도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그러는데요.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게 자도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못 자도 6시간 이상은 자줘야 제대로 피로도 풀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잠자는 시간이라는 건 내가 현실에서 좀 도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힘든 현실에서 내가 떠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휴식 시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어지는 휴가 같은 건데, 그런 휴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갖고서는 6시간 이상은 가지셔야 또 그 다음날 또 하루를 견디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건강, 정신건강이라든지 신체 건강,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정신과니까 뭐 치매나 뭐 두뇌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잠을 잘 자야지만 뭐 성인병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투병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도움이 되죠. 정신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 중에는 10시 반 이전에 잘 수 그러니까 10시 반 정도에 잘 수 있으면은 심혈관계 질환의 어떤 발병 가능성도 뭐 한 25% 정도,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나 낮출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시간에 자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지, 잠을 잘 잔다라는 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우리를 굉장히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건강해진 우리가 뭐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건강해진 우리가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이런 수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잔소리를 많이 드리는 게, 감정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을 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물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도 그 상황을 파악을 하지만, 일단 감정이 느껴지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불안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에 내가 휩싸여 있으면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만 보이게 돼 있거든요. 마치 빨간 안경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물론 다 빨갛게 보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진 않죠. 우리는 색깔로 이제 예를 들면 색깔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 색깔, 우리가 알고 있는 꽃의 색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의 색깔들을 우리가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못 보게 되는 수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부분, 그렇다면 이런 감정이 그러면 행복감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뭐 이런 거면 괜찮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세상을 우리가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감정은 이렇게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 잔잔한 마음, 어떻게 보면 그냥 투명한 유리창이죠. 우리가 그런 온화하고 평화로운 어떤 그런 감정 상태를 우리가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나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감정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불안한 생각이 만들어지고, 슬픈 마음이 있으면 슬픈 생각이 만들어지고, 좌절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좌절감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감정은 난 괜찮은데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잡생각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감정이 지금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잡생각이 많고 안 좋은 생각도 많고 이러신 분들은 내 감정이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감정을 조절하는데, 뭐 우리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행주가족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는 정말 너무 가성비도 좋고 효율성도 좋고 너무 현명한 방법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잠 얘기하면서 이제 빼뜨린 얘기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꿈이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제 악몽을 꾼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정말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꿈들을 꾸다가 잠이 깨어보면은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몸도 막 식은땀으로 젖어 있고 막 이렇게 막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꿈이라는 거는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들,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 쓰레기들을 소각해버리는 그런 소각로랑 비슷하다. 마치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처럼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았다면 이런 꿈을 꾸면서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들을 갖다 이렇게 활활활 태우는 건데, 자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 내가 만약에 해결해야 될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많다면 우리는 이 꿈의 출력을 높인다. 이 소각로를 갖다가 더 출력을 높이는 거죠. 뭐 활활활 타면서 꿈이 더 선명해지는 거고, 심지어는 꿈에서 깰 수도 있어요. 그건 소각로가 폭발한 거예요. 재활용 처리장이 폭발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었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그 꿈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꿈을 꾼 만큼 내 감정적인 어떤 스트레스들은 그 정도 해결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내가 힘든 상황이라면 힘든 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현실적인 내용의 꿈들을 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다룰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다 눌러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즘 신경 쓰는 일도 없고 마음도 괜찮은데 이렇게 악몽을 자꾸만 꾼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이제 마음이 괜찮아지니까 그거를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지금 못다한 숙제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시면, 악몽을 꾸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은 고맙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몸은 우리를 스스로 또 알아서 고치는 그런 또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잔소리,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도 모르겠는데 근력 운동은 꼭 하세요. 물론 이제 조깅이나 러닝을 하면서 이제 체력을 늘리고 뭐 10,000보씩 걸으면서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그러는데, 걷는 건 사실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걷는다고 근육이 붙진 않으니까. 혈액순환은 활발해지고 뭐 체력도 좀 오래 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력 운동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무기력하다고,
낮에 처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게 정신과적인 증상뿐만이 아니라 몸의 근육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근육이 감소해서 생기는 증상인 경우도 꽤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악순환이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해요.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을 만드는 건 더 어렵고요. 근육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운동을 해도요, 근육을 유지할 뿐이지 근육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젊었을 땐 가능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은 그대로인데 근육은 가늘어지고, 근육이 가늘어지니까 옛날만큼 많이 움직이지 못하죠. 똑같이 움직이면 더 금방 피로해지죠. 그러니까 눕게 되는 거고, 또 누우니까 그럼 옛날만큼 많이 못 움직이니까 본인이 체력도 떨어졌다는 생각도 들지만 본인이 왜 이렇게 늘어지고 처지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누워있으니까 근육은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드니까 다음번에 움직일 때는 그만큼 더 많이 못 움직이게, 덜 움직이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잔소리를 들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 까치발 운동이라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까치발 운동 별거 아닙니다. 마치 그냥 줄넘기 없이 그러니까 줄넘기 없이 줄넘기를 하는 기분으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땅에다 대지 않고 또 내렸다가, 땅에 대지 않는 거예요. 또 들었다가.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벽을 잡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사실 하루에 몇백 번이 되게끔 나눠서라도 하면 되니까. 뭐 5개 하고 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으면 5개 하고 또 쉬었다가 또 5개 하고 쉬었다가 또 5개 하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 까치발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제 좀 연세가 젊으신 분들한테는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면 그런 뭐 큰 도구 없이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으니까 하체랑 코어 근육, 어떻게 보면 이제 허리를 둘러싼 근육들이죠.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꼭 참조해서 챙겨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잠을 제대로 잡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감정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가치관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진짜 세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감정을 조절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을 가꾸는 부분, 운동이죠. 운동. 그냥 저도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강력하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이라도, 저는 까치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좀 듣고, 30대 제 정확히 기억은 32살일 거예요. 32살 때부터 했거든요. 32살이어갖고 저는 굉장히 제가 잘할 줄 알았는데 30번 하니까 종아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발로도 한 번에 200번씩. 그래서 하루에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한 발당 500번이 넘어가게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게 이제 32살 때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30대 때보다 지금의 종아리가 조금 더 굵어졌어요. 그런 변화가 정말 생기더라고요. 루틴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른 운동은 저도 뭐 이렇게 게을러서 잘 안 하고 그냥 어거지로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랑 코어 근육에 대한 운동은 계속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진료할 때, 마주 앉아 있을 때 저도 이제 어떤 최대한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려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3가지 잔소리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렇게 잔소리 드리네요. 예, 아마 진료실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또 들으셨던 분들은 좀 그래도 또 잔소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흐뭇한 느낌으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번 영상은 이제 새로 옮겨지게 될 진료실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뭐 가장 최근까지, 또 오래되신 분들은 병원 개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10년 동안 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행주가족 여러분한테 제일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